예, 안녕하세요. 문호소입니다. 오늘은 애터미 마케팅 심층 분석 특별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이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지금 1조 회사가 넘는 회사가 됐고 매출은 계속 성장하는데 왜 사업자들은 성공하기가 힘든지 심층 분석해 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좋은 회사와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갖다가 벌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좀 사업을 선택하는 데서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제가 왜 또 이 사업을 갖다가 진짜 미친 듯이 사랑했다가 아, 5년 정도 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제가 이제 모든 걸 바꿀 수 없는 그 한계점에 오게 돼서 작년에 저는 타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직급을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직급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 이 애터미의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안을 찾으려 하다가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또 회사한테도 좋은 건의를 했는데 그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돌아오고 또 한 7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뭐 많은데 첫 번째 직급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계단식 마케팅으로 매일 밤 수당 맞추기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대시적 프레시아웃이 되기 때문에 각자가 소실적만 챙기는 그냥 보이지 않는 문화가 형성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지급률은 35% 어느 회사나 동일합니다. 뭐 직급이 많이 주고 아메이가 많이 주고 뭐 다른 데가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한국의 매출의 35%. 그런데 이제 어, 이 구성이 실제로 받아갈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는 거 아닌가를 정확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죠. 지급률은 35%인데 후원 수당이 이제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이제 22%, 그 다음에 직급 수당의 10%, 센터 수당의 약 3% 이렇게 해서 35%가 돼 있는데 그 13%는 일반 사업자에게는 해당이 없죠. 만약에 직급을 가지 않거나 센터를 찾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13%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원수당도 좌우에 프레시아웃이 돼버리기 때문에 22%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 이제 매칭되면서 날아가는 그거 소시점막 기준 거기에다가 이제 계단식으로 또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맞춰 먹기가 쉽지 않은 그거는 이제 1, 2, 3번은 좀 심화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4, 5, 6, 7은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1, 2, 3을 갖다가 더 심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희망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온팽이가 나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버티기 작전 하는 거거든요. 세워라 내워라. 내 밑에 버티다 보면 온팽이가 와서 온팽이가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돼지 클럽 되는 것을 용인하는 잘못된 조직 문화를 키워나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팽이라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트워커로서 사업자로서 내 밑에 온포인트가 올 때 제대로 후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준비를 꾸준히 하라고 시스템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반팽이어도 내 밑에 좋은 제품 절대 제품 절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쓰기만 하고 있다 보면 그 밑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온팽이들이 밑에서 일해준다. 그럼 온팽이는 뭡니까? 그 뭐 온팽이들은 반팽이들한테 그냥 그 뭐 앵벌이 그 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팽이라도요 온팽이 나왔을 때 스폰서로서 철저히 도와줘야 됩니다. 아무리 온팽이라도요 이 사업에 시작할 때 초기에는요 어린애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 센터를 또 분리하게 되는 어느 정도 일정 팀장이나 국장 가버리면 또 센터를 갖다가 분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스폰서 입장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내 파트너니 네 파트너니 막 이렇게 싸워서 또 분리해 버립니다. 지역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센터로 자꾸 분할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도로 이제 팀장이나 국장돼서 그쪽으로 독립해서 센터가 불리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시스템을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복제 가이드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센터장의 역량, 그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떤 철학에 맞춰서 멋대로 시스템이 아닌 복제가 아닌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운영하는, 그래서 모든 센터가 각자 운영하게 되는, 그래서 복제 시스템이 깨지게 되는, 그래서 큰 조직을 만들 수 없게끔 되는 신호등 체계를 부숴버리는 결과를 계속 분쟁과 갈등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갈등의 구조를 끝없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7번째, 해외를 계속 나가는데 열몇 개국가 나갈 때마다 그 성공하는 나라가 있고 성공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필리핀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 저소득 그저 국가들은 사실은 머리에 30만 맞히기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수당 받기 위한 첫 조건이 머리에 30만 맞히는데 이거 대부분 한국 스폰서들이 또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밑에 파트너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 사업해 주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의존성 있게끔 하게 되는 이 머리가 한 10만만 돼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외 나가게 되면 5만도 괜찮고요. 그랬을 때 후원수당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터미 마케팅을 심층분석한 것은 아직도 애터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잘 하려면요, 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본사에 건의하시고 바뀌시도록 스스로 하시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 7가지 중에서 사실은 4, 5, 6, 7번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요. 요 1, 2, 3번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급 마케팅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합니다. 자, 애터미는 직급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후원수당도 좌측우측에 후원수당도 있지만 직급을 갔을 때 상당한 큰 메리트를 갖게 됩니다. 임페리얼을 가게 되면요, 임페리얼 한 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게차로 10억 받죠. 예. 참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도 일시불로 10억 받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후원수당 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거기에 이제 직급수당도 한 1억 가까이 되니까 임페리얼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누가 와도 성공자죠. 근데 문제는 이 임페리얼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단장이 4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구조를 보면, 자, 본부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국장이 꼭 2명이 필요합니다. 좌측 우측에 2명씩. 그죠? 좌측 우측에 2명씩이니까 국장이 4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국장이 4명이 필요하려면 팀장이 어떻게 해요? 또 4명씩 필요합니다. 맨 밑에 있는 국장은요. 근데 그 위에 국장을 만들어낸 요 국장은요, 옆에 팀장만 2명만 만들면 됩니다. 요것도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요 밑에 똑똑한 국장이 나오면 요 위에 있는 국장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국장의 이 뎁스 라인을 돕지 않습니다. 자기 소실적으로 요 2사람 돕는 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서로. 왜? 이 국장은 4명을 해야 되거든요. 후원을. 4명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 그죠? 또 여기 4명을 다 커버를 해야 돼요.
요쪽에 국장의 우라인의 이 팀장 같은 경우는요, 자리 배치상 위에 있는 스폰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 직급 마케팅 할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항상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왕따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다 넣은 스폰서랑 나 왜 여기다 넣었어? 이제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요 밑으로 또 보면요. 팀장도 또 판매사를 4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4명을.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되려면 팀장 4명에 판매사 12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판매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 250, 250 좌우측. 그러니까 이쪽에 팀장도 판매사를 4명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 팀장도 여기 위에 팀장은 2명만 여기도 불균형이죠. 그것이 나중에 국장이 돼도 또 불균형. 여기에 팀장도 마찬가지로 판매사 4명을 만들고 이 판매사는 또 마찬가지로 맨 밑에는 250, 250, 500을 다 해야 되는데 요 위에는 판매사는 250만 하면 돼요. 여기 소시지만 또 챙기는 거예요, 각자. 어쨌든 첫 번째 이 직급을 임페리 되려면 단장 4명, 촌장은 이 4명의 단장에 2명씩 2명씩이니까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좌우측으로. 본부장은 12명 곱하기 3을 그래서 곱합니다. 36명이 나와야 되고요. 국장은 36명에서 3명을 곱하면 108명이 국장이 나와야 돼요. 한 명의 임페리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팀장은요. 108명의 팀장이 나오려면 3배수 324명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판매사는 324명에 972명, 약 1,500명 정도가 보름 동안에 진짜 250, 250 각자가 또 이렇게 하는 그 직급 도전을, 직급 배팅을 해야 임페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이걸 보름 안에 15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15일 안에. 한 달도 아니고요. 15일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짜서 맞춰가지 않으면 쉽게 해서 빵꾸 난다고 그러죠. 이렇게 쭉 맞췄다가 만약에 요 판매사 하나가 여기가 가다 보면 그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요 사람이 당초에 이제 250을 하기로 했다가 자빠집니다. 200만 하다가 나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팀장이나 우리 여기 국장이 또 여기 갔다가 또 50씩 또 억지로 메꾸게 되는. 저도 한두 번 좀 당했죠. 그 머리 쓰는 그 판매사들 있어요. 예? 니네들 이거 못 가면 안 되지? 나 가는 척 하다가 마지막 며칠 남기려고 자빠집니다. 못 하겠다고. 그럼 스폰서들이 알아서 메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직급 마케팅이 안 되면 저 10억을 직급수당, 단장은 3억을, 총장은 5천만 원을, 본부장은 1,000만 원을, 국장은 200만 원을 이 직급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급을 짜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직급 마케팅이 사실은 가장 피해를 사업자에게 주는. 결국은 내가 레그가 없어도요. 이 팀장 입장에서는 판매사가 여기 2명은 있어요. 근데 여기 판매사 1명밖에 없어요. 근데 요번에 팀장 가라 그래요. 유지하라 그래요. 그럼 여기 하나가 빵꾸 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 메꾸는 거예요. 여기 이 500만 PB를 그러면 손실이 크죠. 그래서 팀장, 국장들 여러 번 만약에 직급 도전을 하고 나면 출혈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또 출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배팅하고 나면 물량들이 대거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시중에 블랙마켓 형성이 돼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시장에 이 물건들이. 그래서 인터넷에 싸게끔 시장가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시장가가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회원이 비회원보다 불리해지는. 그러니까 비회원들이 아무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냥 쇼핑몰에서 사는 게 더 싸게 되는. 해땡땡이라든지 뭐 앱 화장품 같은 경우 그죠? 30% 40% 막 할인돼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 직급 마케팅 원인이었다. 그래서 이 직급 마케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위에서 가자고 한다 해서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정석으로 좋은 물건 싸게 회사가 공급하니까 소비자를 구축해서 너도 쓰고 나도 쓰고 해서 자연 매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좀 늦는 것 같지만 그게 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빨리 간다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 계단식 마케팅이에요. 요 계단식 마케팅은 뭐냐면 요렇게 내가 30만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좌우 매출이 30, 30이 매칭이 돼야 돼요. 서로 30, 30이 맞아 떨어져야 그때 수당을 갖다가 요렇게 15점 정도로 해서 엔가로 따지게 되면 한 6만 5천 원 정도 지금 현재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6만 5천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여기에 이쪽이 이제 70이 되거나 150이 되거나 이렇게 돼도 이쪽에 30이 안 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밖에 안 돼요. 10만. 그럼 한 푼도 못 받죠? 근데 20만 밖에 안 돼요. 그쵸? 그래도 한 푼도 못 받죠? 그럼 25만은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27만 정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만이 모자라죠? 그죠? 그러니까 이 3만은 매일 내가 어떻게? 마치게 될 수밖에 없는. 아깝잖아요. 왜? 다음 날이 되면 57만이 되잖아요. 그럼 24만이 날아가 버리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만을 메꾸는 일. 저도 11시 반만 되면 아주 어김없이 저기 매출 마치느라고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먹다가도 11시 반 되면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빨리 매출을 확인해봐라. 또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 또 가상 잡고 막 이렇게 하던 거 참 힘든 거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 30이 넘어가도 문제가 뭐냐면 40, 40이 돼도 요 캡, 요 사이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50, 50이 돼도 수당은 늘지 않아요. 60, 60 돼도 늘지 않아요. 65, 60 돼도 한 푼도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는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70, 70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3만 맞추다가 이제는 65만이에요. 그럼 5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5만을. 왜? 13만 원을 요거 타야 되니까. 이게 점점 갭이 커집니다. 70에서 150으로, 150에서 240으로, 240에서 이제 600으로. 그러니까 240에서는 이제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맞히는 거는 못 해 먹어요. 왜냐하면 300, 300이든 400, 400이든 500, 500이든 똑같이 나오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후원을 갖다가 하는 것이 좀 두려워집니다. 왜? 내가 이 사이의 구간에서는 후원을 해봤자 돈이 안 넣는데 후원하러 가면 내가 후원하게 하면 경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150, 150 넘은 상태에서부터 쉬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예. 왜냐하면 150, 150 여기 들어가면 리더스 클럽 언저리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큰 꿈을 갖다가 갖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사업을 갖다가 쉬게 되는. 그리고 좀 총장까지 600, 600에서 맞췄다 치더라도 나중에 2000, 2000까지 가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월이 아니라 일입니다. 일, 2000, 2000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마의 구간이에요. 뭐 이거는 거의 뭐 인간의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죠. 네. 세월이 엄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가는 일, 요거 이 상한가 이게 극점 만들어 놓은 건 아주 잘한 겁니다. 그 철학은요. 저도 그거는 굉장히 환영했고요. 근데 하여튼 요 구간에 이 갭 때문에 요걸 맞춰 먹기가 굉장히 어렵다. 소득이 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였고요. 자, 또 하나는요. 대실적 프레시아웃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시적이 프레시아웃 되는 거는 전체 엔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좋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레시아웃이 되다 보니까 소실적만 챙기는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팀장은요 판매사 때 자기가 이제 똘똘하게 이제 온팽이가 나옵니다. 그럼 요 위에 있는 반팽이 사람은 여기 있는 소실적만 후원하게 됩니다. 소실적.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양쪽을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판매사는 500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250만 해요. 요 사람 하나도 안 도와줘요. 반팽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 라인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좀 뜻이 맞고 양심 있는 이 의지가 있고. 왜? 여기도 팀장이 되려면 판매사 4명을 4명을 맞춰야 되니까 저를 돕습니다. 양쪽을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팀장은 내가 이렇게 돼서 하듯이 성장하고 나면 요 팀장이 나중에 요렇게 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팀장이 되면 또 4명의 판매사를 내가 후원하게 돼요. 그죠? 근데 요 팀장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자기는 소실적이고 반팽이니까 요 판매사 여기 챙기는데도 급급하다. 절대 안 도와요. 이쪽을 안 돕습니다. 안 도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슬슬 관계가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단절하게 돼요. 그래서 갈등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대시적 프레시아웃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대실적이 맨 밑에서 온팽이로 팀장, 온팽이로 판매사, 오토판매사 유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서 죽어나가는 불공정 마케팅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요. 힘이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온팽이들이 나중에 다른 데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죠? 반팽이 밑에서 누가 앵벌이 하면서 평생 누가 합니까? 그거 명심하십시오. 내가 대실적이라도 내 파트너가 열심히 한 사람은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지 마셔야 됩니다. 무심불립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대실적, 술적 두 개, 물론 불공정한 이런 거지만 두 줄 다 하는 그런 팀워크를 발휘하지 아니하면 팀장, 국장, 오토 절대 안 됩니다. 성장하는 단계가 바로 팀장, 국장에서 다 머물게 돼 있어요. 또 본부장은 한번 가면 뭐합니까? 직급 한번. 오토가 돼야 되는데 본부장 중에 오토 팀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부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토 팀장 되는가? 오토 국장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 모습입니다. 오늘 얘기 드리는 것들이 그죠? 불편한 진실일 수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업가입니다. 정확하게 내 사업하는 것이 어떻게 보상이 들어오고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 파트너를 또 어떻게 후원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런 갈등의 구조, 그죠?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직급 마케팅 있죠? 두 번째 계단식 마케팅 있죠? 세 번째 대소실적에 프레시아웃 되면서 소실적만 챙기죠? 네 번째는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요. 여기 온팽이들이 나오면 지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팽이 노릇을 하면서 돼지클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센터 또 운영하면서 스폰서들과 쪼개지고 분란 일으키고 요게 내 파트너니까 내가 가져가야 된다. 뭐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 운영이 안 되잖아요.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것들들 여러분들께서 잘 명심하셔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남아 계신 분들한테 충원으로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스폰서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협력구조, 서로 신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협력관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그걸 냉철히 따지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고 어설픈 희망만 갖고 세월만 가지지 마시고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후 와서 1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아니요, 9개월 만에 됐죠. 아마 내년에는 제가 이쪽에서 그 임페리얼 직급인 로얄 크라운 직급까지 내년에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중국 열리면서 바로 저는 그렇게 해 글로벌로 나가면서 바로 이제 짧게
2년 만에 이렇게 달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